네, YTN은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연속 보도합니다. 취재 결과 잼버리 행사에 간식을 공급한 곳은 사무기기 판매 업체였고 상징물 제작은 속눈썹 시술업소가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행사 기간에 세계 각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에겐 간식이 제공됐습니다. 이 간식 납품업체 한 곳을 찾아가 봤더니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동네 가게였습니다. 이 프린터 잉크와 토너를 싸게 판다는 매장 안엔 복사용지와 문구용품만 가득합니다. 카메라를 좀 가지면 안 되면 소모품이랑 소모품 거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입찰 이런 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입찰 조건도 안 되고. 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 사무기기부터 간판, 종합소매업의 의류까지 업종만 9개에 달합니다. 어떻게 계약하게 된 걸까? 업체 측은 조직위 관계자가 급하게 부탁해서 잼버리 개막 이후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군에서 파견 나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대로 됐으면은 며칠 날 순차적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임박했으니까 이랬던 것이. 조직위의 현장 실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밤늦게까지 배달을 잘해줄 것 같다는 게 계약 이유였습니다. 겉으로 거기 문구점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 음식료품 관련해서 그 업종이 돼 있어가지고요. 늦게까지라도 뭐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 뭐 그러신다고 해가지고. 비슷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나무로 만든 잼버리의 상징 영지의 문 제작 명목으로 3천만 원짜리 계약을 따낸 한 업체. 이 블로그를 보니 속눈썹 시술 전문이라고 홍보합니다. 지금은 옷가게로 변한 예전 매장 사진을 보면 역시 속눈썹 시술 전문임을 내세웁니다. 주소지로 추정되는 또 다른 장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간판은 사라졌고 이 문은 보시는 것처럼 굳게 잠겨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붙어 있었어요. 진짜 오래 잡아도 한 일주일? 그냥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붙어 있는데 왜 아무 뭐가 없는데. 해당 업체는 비록 1인 기업이고 주력 업종은 아니지만 상징물 제작에 문제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용역을 다시 주신 건지 다시 주게 되면은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1인 기업이라고 해서 팀이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 조직위의 검증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 업체의 실상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유한 어떤 그 기술이 있는 곳은 아니실 거예요.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해주시겠다는 업체를 좀 찾아 헤맸었어요. 이 YTN이 확인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감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비전문적인 지역업체에 전북 출신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전북 출신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꼭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158개국 4만 3천 명이 참가했던 새만금 잼버리. 졸속 준비와 부실 운영의 민낯이 아직 다 드러난 건 아닌 듯합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주목국이었던 새만금 잼버리 운영 실태를 파헤치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정부나 어떤 기관이 큰 일을 치르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잘못된 건 뭐였는지 정리하는 백서를 만듭니다. 잼버리 대회도 이걸 준비했는데 전북 도청에 있는 문구점이 사실상 총괄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합니다. 불편한 상황은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불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건가 그런 고민을. 80년대 수준 화장실에 진흙탕 야영장과 벌레떼 창궐까지 우려했던 일이 여지없이 벌어진 새만금 잼버리. YTN은 이처럼 대회 기간 드러난 문제점과 부실했던 준비 과정 등 모든 상황을 담을 백서 제작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등록된 주소는 다름 아닌 전북도청. 청사 지하에 입점한 문구점이 백서 기획부터 구성, 촬영까지 발간 업무 전반을 맡은 겁니다. 이 계약은 대회 개막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부랴부랴 이루어졌습니다. 급해가지고 저들한테 연락이 온 건 사실이고요. 작가랑 모여가지고 그 기획 구성이랑 다 해놨고요. 일자별로 사진을 다 찍어놓고. 업체 측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건 맞지만 다른 경험도 많다고 자신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땐 도청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구해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조직위 담당자는 이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입찰을 진행할 경우 이 검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관련 경험이 있고 입소문이 난 해당 업체를 선택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잼버리 유치 백서 제작에도 문구점 측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 이런 일을 맡은 상황이었고, 저는 급한데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일단 신청하고 본다 이거예요. 하지만 대규모 국제 행사의 백서 제작마저 얼렁뚱땅 맡겼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엔 전문업체 등을 상대로 복수 입찰을 거쳐 백서 발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제대로 된 자기 반성과 비판을 백서에 담을지도 의문입니다. 잼버리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 가운데 74%가 전북도청이나 산하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짬짬이 구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잼버리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누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 징비록 쓰듯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백서에 담아야지. 매출 대부분을 공무원에 의존하는 전북도청 입점 문구점의 잼버리 백서 제작. 향후 국제행사 유치의 반면교사가 돼야 할 새만금 잼버리가 자화자찬 제19 감싸기식의 공식 기록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파헤치는 YTN 연속 보도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개막이 임박한 시점까지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조직위가 시간에 쫓겨 꼼수 계약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조직위가 오히려 경쟁 입찰 과정을 피하려고 업체 측의 수의 계약 기준에 맞춰 사업비 축소를 제안했다는 증언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 등과 관련한 정부 주요 인사의 대책 발표가 수시로 이루어졌던 프레스센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활한 브리핑을 위해선 음향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부시설 공사는 개막을 불과 나흘 앞두고 마무리됐습니다. 왜 이렇게 닥쳐서 일을 끝낸 거냐고 해당 업체를 찾아가 물었는데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프레스센터 같은 데는 이제 당연히 설치를 하는 게 당연히 예상이 됐던 건데 한두 달 전에는 아예 연락 안 왔고요. 되게 촉박했어요. 계약 날짜가 계약을 한 일주일 정도 안 했을걸요. 자신들이 늑장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조직위가 업무를 발주한 시점 자체가 워낙 늦었다는 겁니다. 그 뒤의 해명은 더 황당합니다. 경쟁 입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수의 계약 기준에 맞추기 위해 조직위가 사업비를 2천만 원으로 깎는 걸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천만 원으로 할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맞추자고. 대신에 우리가 3주까지는 못 하겠다. 줄이고 해서 맞춘 거죠. 한 일주일상 까먹죠. 열흘은 까먹죠. 시설이 되겠어요? 안 되지. 개막을 코앞에 둔 조직위가 업체 선정 기간이라도 단축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수의 계약을 맺다 보니 검증 절차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 임시생활시설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운영한 업체가 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계약을 따낸 건 아내가 대표인 회사가, 실제 관리를 맡은 건 남편이 대표인 업체였습니다. 이 청소 등 확진자 전용 시설 관리 명목으로 이 사업에 책정된 비용은 5천만 원가량, 이 상한선인 2천만 원을 넘어서 원래는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없지만 이 여성이 대표인 업체에는 1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예외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내 회사가 수주한 사업의 실제 운영을 맡은 남편 회사는 정작 확진자 시설을 관리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일반 청소업이나 대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물을 청소하고 관리했다가 문제가 오히려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위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붙었었죠. 저 또한 제 직원들이 거의 상주하고 제가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제가 그들과 같이 시설을 시켰다 해가지고 대회 개막을 앞두고 시간에 쫓긴 조직위가 수의 계약을 남발했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자격증 돌려쓰기 등 위법 사례도 눈감아줬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물론 해당 업체 측은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됐고
전문성 역시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직위 측은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소위 꼼수 계약과 안이한 검증을 노린 위법 의심 사례가 과연 이것뿐이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